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용호 관장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 권리 이해와 존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가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분도 함께 커가는데도 해마다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린 시절 당한 학대의 기억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은밀하고 잔혹하게 벌어지는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아동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아동학대 사례를 통해서 아동학대 유형과 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아동학대의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에게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아동 발달 단계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동의 범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몇 살까지로 정의하고 있을까요? 아동이라 하면 보편적으로 초등학생 어린이가 떠오르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권리 주체로서 아동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아동학대라 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는 크게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좀 더 자세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괴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 말씀드렸습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은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문서에 담아 국제법으로 승인한 것입니다. 바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였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조는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이 협약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며 2조부터 41조는 아동이 가진 다양한 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42조부터 52조는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에 관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4대 기본법으로 나눕니다. 4대 기본법에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이 있습니다. 생존권은 아동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며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호권은 아동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특히 학대와 차별과 폭력, 억울한 처벌, 그리고 노동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서로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이 달라도 그 모습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참여권은 아동 또한 사회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단체에 가입하고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모임을 가질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발달권은 아동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치고 발달시켜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교육과 문화생활, 여가활동 등이 발달권에 해당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4대 기본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동의 4대 기본법은 차별금지,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생존과 발달, 아동 의견 존중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을 두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란 아동은 자신이나 부모님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종교를 믿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건 부자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 의견 존중으로 적절한 사회활동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들로 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살펴보았듯이 아동은 어른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동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아동만을 위한 약속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동과 성인은 어떤 차이가 있기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아동은 발달 단계상 신체, 지능, 정서 모든 영역에서 성장 발달 중인 단계에 있으며 만약 이 시기 동안 아동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성인의 돌봄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기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아동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우리도 함께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앞서 설명했던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인 아동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동학대라 하면 보통 때리거나 몸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신체학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법은 신체학대만을 아동학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으로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정서학대는 정신적인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의미합니다. 욕이나 모욕적인 말들을 포함됩니다. 때리지 않더라도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도 정서학대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하고 왕따를 시키는 행위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아동에게 행하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이에 포함되며 성매매를 시키거나 연결해지는 행위도 성학대에 포함됩니다. 방임은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행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두거나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가 방임에 해당됩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 세부 유형과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징후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라 하면 떠오르는 아동학대의 유형이 신체학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체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과 가혹행위로 직접적으로 가해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동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와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도 신체학대에 포함됩니다.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는 신체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을 처벌할 수 있으며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체학대 사례로 훈육을 목적으로 8살 아동을
대나무 효자손으로 때려 몸 곳곳에 피멍을 들게 한 친부에게 우리 법원은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최근에 신체학대 관련된 뉴스가 있어 잠시 영상을 보고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안타까운 아동학대 소식입니다. 아빠가 집을 비운 사이 3살 아이를 친엄마와 할아버지가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영상을 보면 아이의 얼굴에 인형을 던지더니 인형으로 얼굴을 짓누르는가 하면 급기야 머리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모두 아이의 친엄마와 외할아버지가 저지른 학대인데요. 아이의 아빠는 이런 학대가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왔다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CCTV 영상과 함께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혼자 육아를 가며 힘들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친엄마에 의한 아동학대에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친모와 친부에 의한 아동학대 뉴스였습니다. 아동에게 물건을 던지고 인형으로 얼굴을 짓누르고 머리를 발로 차는 행위 모두 신체학대에 포함됩니다. 놀라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집안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내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징후를 먼저 알고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신체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에게서 보여지는 의심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체학대를 당하는 아동에게서 보여지는 신체적 징후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흔의 발생과 회복의 시간차가 있는 상처들, 체벌 등이 가졌을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 모양의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들, 손바닥이나 발바닥, 엉덩이 등에서 발견되는 담배풀 자국, 양말 모양, 장갑 모양, 도넛 모양의 상처들, 뜨거운 물에 잠겨서 생긴 화상 자국들, 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처럼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가 보일 경우에는 신체학대가 의심되므로 지나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신체학대 피해 아동에게서 행동으로 보여지는 징후가 있습니다. 신체학대를 당하는 피해 아동의 행동적 징후로 어른과의 접촉을 피하고 다른 아이가 울 때 공포를 나타내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경우, 또 부모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를 보이는 경우, 신체학대가 의심되는 행동적 징후들입니다. 다음으로 정서학대를 알아보려 하는데 일상에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정서학대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정서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진아, 왜 숨냐고요? 아빠는 제 얼굴만 보면 화내니까요. 유진이 뭐해? 아직도 자? 자존심 상하는 말도 아무렇게나 하고.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아, 일어났으면 밥부터 먹어야지. 아, 왜 또?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입술에 뭘 바르는 잠은 거야, 나중에 이거? 자면 된대요. 아니, 얼굴에 이딴 거나 바르는 거. 얼굴에 이딴 거나 바르면서 같은 말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왜 그래? 요즘 그런 거 안 바르는 애들 없거든? 아빠가 대학 가서 바르라 그랬지. 진짜 짜증나. 오늘 아빠가 tin트 다 불었어. 짜증나. 이딴 거 바르면서 언제 공부하니? 그래서 너 진짜 집 나왔어? 어. 그럼 너 오늘 어디서 자게? 너네 집. 아빠는 내 맘도 몰라주고. 그럴 땐 진짜 상처받아요. 엄만 내가 무작정 논다고만 생각해요. 게임은 인생 같아요.
적자 생존. 그런데 왜 또? 너 몇 시간째야 도대체? 내놔. 아 얼른 들어가. 안 만나 그냥 가져가고. 말로 해도 알아듣는다고. 너 시험 기간이 며칠 안 남았잖아. 그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른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나도 계획이란 게 있거든요. 너 또 게임했어? 뭐가 되려 그러냐? 어? 프로게이머라도 될 거야? 그건 아무나 되는 줄 알아? 하고 싶으면 시켜주기라도 하게? 말이라도 못하면 아니 뭐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아이들 그 자체의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어적인 폭력이 쌓이는 것만으로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고요. 방임이나 정서적인 학대가 아이들에게는 더 크고 심각한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해지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에게 원망적, 부정적 또는 경멸적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벌게벗겨 내쫓는 행위,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을 편애하는 행위, 가족 내에 왕따시키는 행위,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행위, 시설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는 행위 등이 정서학대에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도 신체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죽여버린다, 고아원에 보내버린다 등 폭언 및 욕설을 가했던 친모에게 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판단, 6개월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상담 위탁을 명령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정서학대를 당하고 있는 피해 아동들에게서는 어떤 의심 징후들이 나타날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서학대를 지속적으로 받은 아동에게서 보여지는 신체적 징후는 발달지연이나 성장장애 등 신체 발달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행동적 징후로는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는 행동을 하기도 하며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과 수면장애, 놀이장애, 히스테릭 강박, 또한 극단적인 행동이나 자살 시도를 할 수 있으며 부모와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경우 정서학대 아동의 행동적 징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학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성학대에 해당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로는 1년간 11살의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은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성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징후의 경우 학년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으며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속옷, 생식기나 주변의 상처나 통증 역시 성학대 신체적 징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학대 피해 아동의 행동적 징후를 살펴보면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하거나
또래들보다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적인 묘사를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또한 유아적 행동을 보여 퇴행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충동성과 산만한 주의 집중 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비행이나 가출,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의 마지막 유형인 방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방임 행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이며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의무를 방치하는 행위도 교육적 방임에 해당됩니다. 의료적 방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나 치료를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입니다.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거나 아동 생활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가 유기에 포함됩니다. 사례로는 12세, 14세 아동들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한 친부에게 법원은 친부의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을 당하는 아동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신체적 징후로는 방임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이 있어 지연을 보이는 경우, 의료적 조치나 치료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건강상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게서 방임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임에 노출된 아동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행동적 징후로는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있거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기도 하고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가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수업 시간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조는 행동과 학교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는 등의 행동적 징후를 보일 때 방임 의심 아동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유형과 아동학대 의심 징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동학대 징후들이 학대 피해 아동들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의심 징후들이 발견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번호는 국번 없이 112입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은밀하고 잔혹하게 일어나는 아동학대, 반복되는 아동학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보다 예민하고 세심하게 반응하여야 합니다. 그럼 아동학대 신고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학대로 의심되어지는 신체적 징후나 행동적 징후들이 보여지는 아동들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동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동을 안정시켜 주시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조사에 나온 경찰관이나 조사 공무원에게 본인이 발견했던 아동학대 의심 징후들을 설명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살펴보고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여전히 아동학대를 대하는 우리의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는 아동학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2% 이상이 부모이며 특히 방임의 경우 92%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라는 이유로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동을 양육할 것이라는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매가 존재한다는 생각입니다. 부모 중에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속에 신체 학대를 가하기도 합니다.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매맞음으로 고쳐지지도 않으며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두 번 맞고 클 수 있지라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56%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왜 아이가 피해 사실에 대해 말을 안 할까? 학대가 아닌 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피해 아동은 만성화된 학대로 무력감과 좌절,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대는 특정 가정에서만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동학대는 소득, 사회적 지위, 학력 등에 관계없이 어느 가정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면 즉각적으로 아동학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보면 약 80% 이상 부모에게서 발생됩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라도 부모는 자녀의 성장 발달을 이해하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의 역할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부모란 가장 큰 의미를 지니는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은연중에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역할도 변해가야 합니다. 자녀는 영아기,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로 성장해 가는데 각 발달 단계마다 부모에게 필요로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부터 발달 단계별 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계속 울고 있습니다. 늦은 밤인데도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 부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아기 아이에게서 세상은 새롭고 낯선 곳입니다. 때문에 영아기에 있는 아이는 쉽게 겁을 먹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이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정감을 느낍니다. 영아기 아기들은 말을 할 수 없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이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충분히 따뜻함과 신뢰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영아기 아이가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하고 작용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영아기에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도록 일관성 있는 사랑과 관심, 놀이, 접촉 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도로로 굴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기가 공을 주우려고 옆을 살피지 않고 도로로 뛰어들었네요.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아기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늘어나고 왜? 라는 질문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유아기 아이는 모든 것의 이유와 규칙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적인 행동을 제지하기보다 왜 그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 자녀가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해이므로 부모는 훈육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두 아이가 집안에서 놀고 있는데 게임기를 두고 서로 하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아이 모두 게임기를 가지고 놀고 싶은가 봅니다. 그림 속 상황을 보고 부모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동기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친구들과 관계가 아동기 아이들에게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종종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아이는 새롭고 복잡한 관계에 서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아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아이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이해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화장을 하고 귀걸이도 해서 한껏 꾸미고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모습이 못마땅한 것 같은 표정으로 보여집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 아동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고민하는 시기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시험해 보기도 합니다. 남이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옷이나 머리를 꾸미는 것으로 표현되거나 음악이나 책 등의 취향으로 표출됩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이니 이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모습이 걱정된다면 왜 속상한 마음이 드는지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별로 부모의 역할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예를 들어 알아보았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로 단계별 아동의 특성과 부모의 역할을 다 설명할 수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이 발달 단계에 따라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는 부모의 모습과 태도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영상을 보시고 오늘 교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너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하라고 했어? 어? 이럴 땐 매가 약이지. 종아리 걷어. 종아리요? 자. 왜요? 원래 잘못하면 맞는 건데? 오늘도 야근이구나. 빨리 먹고 또 합시다. 어디? 일도 안 끝내고 밥이 넘어가? 빨리 먹고 자. 다 끝내기 전까진 밥 먹을 생각하지 마. 대박. 못하면 밥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라고 작성한 거야 지금? 아유 속 터져. 안 되겠어. 옷 벗고 나가서 벌 서고 있어. 밖에요? 조금만 참으면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김 대리는 나 혼자 뽑았어? 교육은 주로 이 팀장 당신이 했잖아. 이 팀장 다음에 애가 이만하냐? 너 선택해. 이 팀장이야 나야? 왜 대답이 바로 안 나와? 어른들이 화났을 때 눈에 띄면 안 돼요. 어른들에게는 이게 이상한가요? 학대 기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아이도 어른처럼 존중해 주세요. 초대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인 엘리너 루즈벨트는 작은 곳에서부터의 인권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면 더 큰 세계에서의 발전도 헛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은 인권 실현의 출발점이며 그 책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아동학대 없는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